웅스러운 조선혁명의 불멸의 역사가 집대성된 조선혁명박물관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은 영생의 모습으로 빛나는 충신들의 감 높은 삶을 통해서 위대한 우리 당의 동지의 역사를 가슴 뜨겁게 새겨 안고 있습니다. 박물관에는 우리 민들 속에 도천리 구장으로 널리 알려진 항일혁명 투사 정동철 동지가 절세 위인들로부터 한생토록 받아하는 뜨거운 사랑에 대한 자료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동철 동지는 함경남도 신흥군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독립군 지대장을 하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독립군에 들어가 소년 통신원도 해보고 도천리에서는 적색 농민조합이라는 것도 조직하면서 정말 그 제 딴에는 독립운동을 한다고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진정한 반일애국 투쟁은 1936년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용도를 받은 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활동은 1937년 봄 바로 그 항일의 여성영웅 김종숙 동지께서 도천리에 오신 때로부터 보다도 적극화되었습니다. 간산봉 전투 때 적토벌 무력의 중원 자료를 수집해서 알려준 사람도 다름 아닌 이 정동철 동지였습니다. 이 전투가 있은 후에 간산봉 뒷산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된 정동철 동지는 그때 김일성 장군님이시야말로 꺼져가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태양이시라는 이 신념을 더욱 깊이 절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천리에서 활동하시던 김종숙 동지께서 적들에게 체포되신 것이 바로 그 1937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적들은 김종숙 동지를 당장 처형할 것이라고 떠들면서 호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혁명 조직의 가업을 받고 정동철 동지가 찾아간 것이 경찰서장놈이었습니다. 속방 교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동철 동지와의 그 안면 관계가 있은지라 이 소장놈이 차마 거절은 하지 못하고 오목순이라는 여자가 양민이라는 보증소를 하룻밤 동안에 500명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200여호밖에 되지 않던 그 자그마한 산간 마을에서 5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도장을 찍어가지고 오리라고 놈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정동철 동지가 500명의 도장과 지장이 주렁이 지켜져 있는 이 보증서를 그 소장놈의 책상에 딱 넣는 순간 이것을 본 놈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도천리 구장으로 사람들 속에 널리 알려진 항일혁명 투사 정동철 동지에게 베푸신 뜨거운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투사의 가족들은 오늘도 감격이 겨우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조각계 특수해운으로 투쟁할 때 제일 괴로운 것이 원수들의 비유를 맞추고 또 구로해서 마을 사람들 속에서 개구장이라는 멸세를 받을 때가 제일 괴로웠다고 합니다. 바로 저희 할아버지 이러한 마음속 고충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신 분이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항일투사들과 함께 백두산에 오르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런 날에 도천리 구장과 사진이나 한 장 찍자고 비밀 공작을 하느라 사람들 속에서 온갖 멸세를 다 받아왔는데 오늘 우리 보란 듯이 사진을 찍자고 했으며 할아버지를 자신의 곁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그런데 어쩐다 대낮에 구장하고 사진 찍어서 문제되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바람에 투사들 속에서는 폭소가 터졌다고 합니다. 바로 이날 할아버지 한 생에 맺혔던 한이 다 풀렸다고 두고두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외웠습니다. 절이 걷어에 있다고 해도 적들이 포획 속에 있다고 해도 오직 수령님을 믿고 혁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있다면 승리의 날을 꺾을 수 있다는 거. 너희들도 죽어도 살아도 오직 수령님을 믿고 백두의 넋을 이어가야 한다. 이것이 늘 할아버지가 하던 당부였고 우리가 이어가야 할 신념이고 바통입니다.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하자.
주체 혁명 전통을 대루리어 빛나게 계승 발전시키자. 조국 해방 77돌을 맞으며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항일의 전거도를 찾아 조국 해방 위협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216사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항일혁명 투쟁사가 집대성되어 있고 혁명 선열들의 고귀한 녹색이 들어있는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를 답사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주체 28, 1939년 5월 조국에 진군하시오 첫날 밤을 수경하신 청봉수경지를 찾은 답사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어 답사자들은 수경지의 사령부 천막자를 비롯한 혁명 유족들과 유물들을 깊은 감명 속에 돌아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새해 전 2019년 11월 30일에 우리 청봉 수경지를 찾으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세상에 우리 수령님처럼 저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혈전말리 생눈길을 헤치시며 고생하신 분은 없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오보이 수령님의 만거의 항일 혁명 업적에 대해서 뜨겁게 돌이켜보셨습니다. 뜻깊은 그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여기 청봉 수경지 가까이에서 모닥불을 피우시면서 오늘의 강대한 사유주의 조국을 소중히 그려보시며 만난을 이겨내신 오보이 수령님의 심정을 가슴 뜨겁게 새겨하나 보더라니 어떤 시련과 난간이 막아서도 오보이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협을 대르리어 끝까지 완성해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어떤 신념과 의지로 혁명의 전치물을 지켜야 하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한 길을 가야 하겠는가 하는 각오를 가다듬게 된다고. 그래서 마음과 어깨는 더더욱 무거워지지만 새로운 힘이 용솟음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답사자들은 행군길을 타고 치어 항일무장투쟁 시기 전민항쟁을 위한 핵심 육성기지 일제와의 최후 결전을 위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직결처였던 간백산 미령에 도착했습니다. 위대한 실령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두시고 주체적 입장을 고수하시며 조국 해방의 대사변을 맞이하게 한 투쟁을 현명히 이끌어오신 사정 내용을 들으면서 위대한 실령님께서 지니셔선 민족 자손의 정신을 더욱 깊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서윤지봉 미령에 도착한 답사자들은 이곳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 구상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에 대한 군복과 무장장비 보장, 병상자 치료 사업이 진행된 데 대한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미령의 여러 곳을 돌아봤습니다. 백두산 지구 혁명전적지에 답사를 하면서 여기 백도 강야에서 우리 항일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수령결사의 정신과 자력갱생 강고분투의 혁명 정신을 지나간 역사적 사슬에 대한 추억으로가 아니라 실제 체험을 통하여 심장 깊이 새겨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16사단 안의 전체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을 우리 항일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수령결사의 정신과 자력갱생 강고분투의 혁명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화선식 선동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겠습니다. 개성시안의 학생 청년들은 박연혁명 전적지를 답사했습니다. 박연혁명 전적지는 항일혁명 투쟁 시기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성원들과 정치공작원들이 조국 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때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적 노선을 높이 받들고 전민 항쟁을 준비하던 것입니다. 직접 산발도 타고 또 행군도 해보면서 또 여기 혁명전적지에 찾아와 우리나라 만세 이 구호문을 보니까 정말 생각되는 게 많습니다. 기나긴 세월 언제 한번 따뜻한 잠자리나 푸짐한 식사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이 생활하면서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조국 해방을 안아온 항일혁명 선열들의 뜨거운 충성심, 수고한 조국애를 가슴 깊이 새겨안게 되었습니다. 민족 용수 김대장, 이 구호나무를 보면서 지난날 항일혁명 선열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얼마나 따르고 흠모했는가를 다시금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평양 농업대학의 청년 대학생들이 대성산 혁명 전적지를 찾았습니다. 구호문은 보존실에서 이들은
대성산 혁명 전적지에서 발굴된 구호문헌들에 대한 해설을 들었습니다. 여기 대성산 지구에서는 김자린 동지, 최봉철 동지를 비롯한 서부대 서조원들이 1943년 가을부터 1945년 여름까지 활동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조 책임자였던 최봉철 동지는 지하적 성운들 앞에서 장군님을 평양에 모시는 심정으로 우린 이 글을 쓴다고 하면서 격동된 심정으로 김대장 만만세를 새겨놓았습니다. 또한 다른 서조원들도 전민항쟁 구호인 2천만 동포 일심 단합하여 일본 넘쳐보시자, 단심하여 강복하자, 조선독립 만세, 조국 강복 만세, 피눈물 흘리던 안국비운 쓸어버리자를 새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절걸 부근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서부대 정치 공작원들이 이용하였던 곡괭이, 낫, 단지류 등 9종의 17점의 유물들이 발굴되었습니다. 혁명 전적지의 구호문헌들을 돌아보면서 청년 대학생들은 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투철한 수령결사옹의 정신과 열렬한 조국애를 깊이 새겨놨습니다. 일제식민지 통치 구 암남한식에도 우리 실용님만 따르면 반드시 조국의 해방을 이룩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모진 고난을 웃으면서 헤친 우리 투사 동지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대학 안의 모든 학생 청년들이 우리 항일혁명 선열들이 그 투쟁 기쁨과 순간 정신을 그대로 본받아 우리 조국을 더욱 사랑하고 끝없이 빛내어 나가는 그런 인재로 되도록끔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각지 전력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장마철 조건에 맞게 설비 관리와 물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전력 증산의 동음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원산 군민발전소의 전력 생산자들은 명도업적 단위들이 5기년 계획 수행을 위한 오늘의 청진군을 힘있게 견인해 나갈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발전기마다의 만가동 만발을 걸고 있습니다. 현재 원재에 물이 만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발전기들에 만가동 만발을 걸고 있습니다. 정비전략 보강전력의 원칙에 맞게 우리는 올해 원재보수, 물길불보수, 더스로보수와 함께 발전기 대보수를 다 같이 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없던 자연재해도 끄떡없이 전력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이런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습니다. 시천 2호 발전소의 전력 생산자들은 설비 관리와 기술 관리, 물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전력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자 발전기 송풍 전동기를 새로 제작해서 설치했고, 또 여자기 고정자 본선 온도 측정 장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술 혁신 안들을 창간 도입해가지고 정말 설비 안전성을 담보하면서도 이 발전기의 출력을 적지 않게 높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마철에 들어서면서 물량이 많아지는 조건에 맞게 발전 설비들의 만가동, 만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요즘 전력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시천 3호 발전소의 전력 생산자들은 온재와 수문, 곤양 설비들을 보수 정비하고 물문 기중기가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게 기술적 안전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숫자식 온도 개정기에 의한 경보 장치를 개조하고 발전기들의 수차 날개를 보강해서 매일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건재 생산 단위들에서 우리의 자원과 기술로 질 좋고 다양한 건재를 더 많이 개발 생산하기 위한 사업들이 보다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에서 중도적인 문제로 내세우고 있는 사업이 바로 제품의 질 보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세기 제기되고 있던 기술적 문제들을 중점 과제로 내세우고 주저철 계면활성제에 의한 새로운 건재 생산 방법을 도입한 결과 원단위 소비 기준이 현저히 낮아지고 누름색이나 흡수율, 애동성을 비롯한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구전 생산 방법보다 현저히 개선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송가의 터대에서 기술혁신 사업을 대중적인 사업으로 전환시켜 기포부재뿐만 아니라 외장재 생산, 버더블로크 생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도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은 적은 인원을 가지고 새 제품 개발 사업도 하고 또 생산 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데로부터 우리 공장에서는 모든 종업원들을 기술자 대열에 망라시키기 위한 사업과 함께 특히는 실험실 성원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 과학기술 연구 단위들과의 공동 연구와 학술 토론회를 자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 우리는 건제품 생산의 기초로 되는 원료들을 국산화하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다 나니까 내장재, 외장재를 비롯한 각종 칠감들과 방수제를 비롯한 건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게 됐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나라의 원료에 의해서 백스도를 높일 수 없겠는가 이 문제를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지 산지들을 찾아다니면서 백스를 높이기 위한 원료 매수를 다시 합성하고 그래서 이번에 100% 우리나라 시약에 우배한 유약을 2가지를 만들었습니다. 85% 이상의 높은 백스도를 가진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세계적인 전염병 상황을 종합해보면 600만여 명이 악성 전염병에 감염되고 1만 6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주간에 가장 많은 감염자 수를 기록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번 주간 151만 5,800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특히 10일에는 하루 동안에 25만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해서 발병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에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BA.5에 의한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아키다현과 후쿠시마현, 도토리현이 BA.5 대책 강화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한편 주간에 가장 많은 사망자 수를 기록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한 대중보도수단이 전한 데 의하면 6일부터 12일까지의 지난 한 주일 동안에 3,4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일 약 409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됩니다. 미국에서 악성 전염병의 전파 파동은 대부분 전염력이 강한 변이 비루스들에 의한 것이며 그러해서 감염과 재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BA.5 감염자가 새로 발생하는 감염자의 87%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13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5억 9,454만여 명, 사망자는 645만 3천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음, 프랑스의 서남부에 위치한 지롱드 현에서 들불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11일 현지 당국이 밝힌 데 의하면 3일째 타번지는 들불로 6,800헥타르 이상의 면적이 불타고 1만 명 이상의 주민이 소개됐으며 도로들이 폐쇄됐습니다. 약 1,100명의 소방대원들이 동원됐지만 1개월 이상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 데다가 앞으로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진화 작업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11일 인디아 우따르 뿌라데시주의 야무나강에서 배가 전복되어 여러 명이 목숨을 잃고 17명이 행방불명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 지역에서 강풍이 불면서 배가 균형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15명이 구원됐으며 행방불명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 및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로코에서 기후변화의 후가로 오아시스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영토의 15%가 오아시스로 되어 있는데 지난 수십 년간 고온과 물 부족 등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으로 오아시스가 급격히 줄어들고 그러해서 나무들이 말라 죽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환경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사막화를 막고 오아시스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적 대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보다 심각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초래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는 조선소의 북부로 이동해오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평안북도에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현재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향산, 영원, 신평, 희천, 천리, 신흥을 비롯한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자강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강한 폭우를 동반한 200 내지 400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되는 것으로 해서 폭우 많은 비 중국경보가 내려지고 평안남북도, 함경남도를 위주로 동서해안과 자강도의 여러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200mm, 량강도와 함경북도 북부 지역, 라선시에서 70 내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되므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평안북도, 자강도, 함경남도와 평안남도 내륙 지역에서 비가 집중적으로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바닷가를 위주로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고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소낙비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도 칠 것이 예견됩니다. 때문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센바람으로부터 인원과 설비, 자재, 작업장과 건설장, 도로와 철길, 그리고 건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서 평년과 어제와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였습니다. 내일은 8월 15일 월요일, 음력으로 7월 열흘의 말복입니다. 말복은 삼복 중의 마지막 복으로서 가장 더운 날씨가 끝나가는 때를 이루는 말인데 올해는 지난 7일부터 무더위가 한결 약화된 상태에 있고 또 오늘부터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서 심한 무더위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8도 정도로 예견되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재령 지방으로서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폭우를 동반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폭우를 동반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폭우를 동반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폭우를 동반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린 후 저녁부터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내일 조선 서해와 함경남도, 강원도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밤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북소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 소위안에서 해일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오전에 조선 소위안에서 50 내지 80cm의 해일이 높은 만조와 겹쳐 일겠습니다. 그러므로 농업, 해안방조지 건설, 수산과 해운부문에서는 샘바람과 높은 물결, 해일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